해피 투 윈이잖아. 해피 투 윈. K가 뭐에 줄까? 근데 이거는 감정의 원인 아니에요? 여기서 선생님 이거 감정의 원인 아니겠어요? 해피가 나오네. We were happy to win 3번 답 맞아? the soccer game. 답은 맞아. 모르죠. 자, 같이 있어? 9번. 자, 여기 뭐야? 99페이지. 자, 99페이지에 15-2번만 풀어볼 거예요. 자주 잘했어요. 네, 못 풀었어요. 2번이. 그래서 내가 수학하는 거야. 자, 15-2번 해보세요. 15-2번. 15-2번. 자, 요거 또 꽤 어렵습니다. 15-2번. 몇 페이지예요? 99페이지에 15-2번. 그 숨기고서 손가락으로 욕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 쌤 루머 포트. 자, 자, 고민해 보세요.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숙제로 알고전 뒤에 스텝 1 숙제로 나갈 거니까 뭐 스텝 1 미리 풀어놓고 계셔도 됩니다. 다 본 사람들은. 그럼 블루는 숙제 없다고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아 진짜 자, 얘들아. 자, 한번 봐봐요. 일단은 봐봐. 여기서는
최대 몇 명인지를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치? 그게 헷갈려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자, 우선은 전체 인원수가 35명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의 수는, 원소의 수는 35개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숫자가 A라고 합시다. 집합을. 자, 여기서는 21명. 지하철을 이용하는 녀석들은 숫자가 8명이에요. 그치? 자, 그리고요.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한다 라고 했으니까 A 교집합 B 얘가 4명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는 학생의 최대 몇 명이냐 이거예요. 자, 우선 N, A 합집합 B라는 녀석에 대한 범위를 찾아야 되죠? 그치? 자, 그런데 얘가 사실은 N, A 더하기 N, B 더하기 마이너스 N, A 교집합 B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식은 사실 29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거죠. 그치? 자, N, A, 아니, 왜 쓰고 있냐, 이걸. 자, 아무튼, 얘가 뭐, 어쨌든 식을 쓰면은 29 마이너스 N, A 교집합 B예요. 자, 그러면 N, A 합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이 범위가 어떻게 되니? A 합집합 B가. 요게 지금 A 합집합 B인데, 이 녀석의 범위가 어떻게 돼? 이거의 범위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 녀석의 범위예요. 자, 그러면은 1차적으로 NA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이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자, 요거에 대한 관점을 좀 봐야 돼요. 자, NA 플러스 B가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즉, 마이너스 N A 교집합 B가 뭐보다 작아요? 아, 미안해. 잘못 썼다. 그렇지? 분호만 바뀌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29를 더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2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좀 나와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요. 이 녀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얘가 지금 25가 나오죠. 즉, N, A 교집합, A 합집합 B는 뭐보다?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대 숫자는 25명입니다. 그러면 N, A 합집합 B의 최대값은 얼마일까? A 합집합 B의 최대값. N, A 합집합 B의 최대값. 자, 여기서 내가 이거에서 조금, 21명이 돼요. 왜냐면은 얘가 지금 NA 교집합 B 있죠? 이거에 한계선이 걸려 있어요. 어디 걸려 있어요? 얘가 얘보다 클 수는 없어요. 얘네들보다. 그치? 그래서 얘가 8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걸려요. 그치? 자, 그러면은 얘에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8에다가 29를 더한 거예요. 똑같은 숫자를. 그래서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최소값은 21이다까지 나와야 돼요. 오케이? 이걸 푼 친구들도 최소값도 표현해 놓으세요. 최소값도 표현해 두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이 쓰여져야 되고, 최소한 이 식이 이해가 돼야 돼. 여기 쓰여져 있는 식이. 아시겠죠? 자, 정리 쭉 하세요. 정리하시는 시간 줄 테니까 쓰세요. 어디 써놓으세요. 써놓으시고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여기 스텝 1, 1번부터 16번까지는 숙제고요. 알고 전 뒤에 연습 문제. 자, 그러면은 이제 명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명제. 자, 명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이나, 그러니까 true 혹은 거짓, false 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를 판단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수요일과 토요일에 송태주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구주입회에 등록한 학생이다.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명확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꽃, 해바라기라는 꽃은 아름답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 처음에 얘기한 거는 명제고요. 두 번째 얘기한 거는 모르잖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제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 서진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서진우라는 학생은 잠실 여중에 다닌다. 이거는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명제예요. 왜? 거짓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명제는 그런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명제는 기본적으로 조건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구주입에 지금 송태주티 아무튼 송태티의 클래스에 수토반에 있는 수토반 학생들이다. 요 놈을 만족을 하면은 이거이면은 구주입회를 등록했다. 자, 이거는 참이죠. 그치? 자, 이게 조건이 되고요. 이놈도 어떤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송태주티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 여기 지금 5명 있죠. 5명이면 이 조건을 만족하느냐 라는 거예요.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만족하느냐예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진우가 잠실여중을 다닌다. 잠실여중을 다닌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수많은 사람 중에 진우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걸려 있어.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과연 잠실여중에 다니는 수많은 학생에 포함이 되느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잠실여중에 다닌다는 이것도 역시 조건이에요. 이것도 조건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냐면 P라는 조건이 만족을 하면은 Q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느냐,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뒤에 문제를 한번 봐봐요. 저기 뒷페이지에 109번 문제 한번 봐봐요. 자, 1-1번 봐봐요. 위쪽에 뒷페이지 109페이지에 109페이지 제일 위쪽에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장은 참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 맞죠? 조건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루트 2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얘가 유리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느냐. 오케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조건 투 조건이에요. 항상. 명제는 구조를 생각해보면 항상 조건 투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조건이란 거에 대해서 봤고요. 명제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명제의 부정을 할 거예요. 명제의 부정. 명제의 부정. 명제의 부정은 이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론을 부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결론을 부정한다. 자,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이 조건들 중에서 이 조건의 오른쪽에 이 명제의 그 뒤쪽에 나와 있는 녀석 있죠? 얘를 사실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실제로 부를 때는 얘를 조건 결론이라고 불러요. 조건 결론 이렇게 나타내긴 하는데 얘도 조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정되어 있는 어떤 범위 안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얘기를 붙일 수가 있어요.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송태주 T 클래스, 수토 클래스의 친구가 구주입회를 등록했다. 클래스 학생이면 구주입회를 등록한 학생이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명제의 부정은 어떻게 될까? 결론을 부정한다고 했죠? 송태주 T 클래스의 수토반에 있는 학생은 구주입에 등록하지 않는다. 이게 명제의 부정이에요. 서진우는 잠실 여중을 다니지 않는다. 이게 이 명제의 부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의 부정은 뭘까요? 결론을 부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루트는 무리수이다라고 부정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루트는 무리수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유리수의 부정이 무리수니까? 네. 아니죠. 허수도 있고 다른 숫자도 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야 되고,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야. 뭐냐면은 우리의 수체계, 좋은 질문이야. 왜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거를 무리수이거나 허수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이 명제의 부정이 돼요. 왜냐면 유리수를 제외한 숫자가 무리수 아니면 허수밖에 없잖아요. 허수? 그렇죠. 복소수도 허수니까 허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떤 조건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결론을 부정했잖아요. 결론도 조건의 일종이라고 했죠. 그치? 이 조건들도 부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를 안 했구나. 쏘리. 자, 그러면 명제가 참이면은, 자, 명제의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명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라고 한다면 그 명제의 부정은 무조건 거짓이 됩니다. 참이면 거짓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거짓이면 얘는 무조건 참이 됩니다. 그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네. 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수학은 기호로 얘기하잖아요. 기호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명제를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P라고 불러요. 명제 P. 이렇게. 예를 들면 이 명제를 P라고 한다면은 이 P라고 하는 명제는 송태주 T 클래스의 수토반이면 구주입을 등록한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명제의 부정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P의 부정이다 해서 그 부정의 표현을 우리는 물결표로 나타내요. 즉, 이 명제의 부정이라고 하면은 명제의 부정 하겠다고 하면은 얘는 not P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여기서도 P를 쓰고요.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조건에 대해서도 P, Q를 써요. 근데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냐면 그냥 명제를 지칭할 때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그냥 그 P를 보통은 쓴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어떤 명제에 이름을 붙였다고 하면, 기호를 붙였다고 하면 부정 명제는 여기에 물결표 붙인다. 이런 기호를 쓴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우리가 자,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 다 됩니까? 자, 그리고 P라는 명제가 조건 두 개로 이어져 있는 P면 Q이다 라고 주어졌을 때, 오케이? 어쨌든 명제예요. 참거짓을 판단하기 전에 명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만약에 참이다. 예를 들면 이런 명제가 P라고 한다면 P면 Q이다의 형태로 되어 있는 녀석을 우리가 참인 명제는 이렇게 두 줄로 나타냅니다. 그냥 이건 약속이에요. 참인 명제, 참인 명제에 있어서는 얘를 두 줄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거짓인 명제가 있어요.
거짓인 명제. 자, 이 명제는 거짓이잖아요. 자, Q라는 명제가 있어요. Q라는 명제가 있는데 이 Q라는 명제가 거짓이야. 근데 이 구조가 역시 뭐 P 말고 R이면 S이다라는 형태의 명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얘는 거짓이잖아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not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게 거짓이라면. 오케이? 새로운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정리 한번 더 할게요. 명제는 뭐라고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떤 명제는 기본적으로 조건 to 조건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제의 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를 부정할 때는 그 명제에 대한 부정은 뭐라고 얘기한다? 결론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결론만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결론을 부정할 때는 물결 표시를 쓰고요. 오케이? 근데 이 만약에 어떤 명제가 참이면은 부정인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 되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그 명제의 부정은 무조건 참이 된다. 직관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들은 거예요. 이 예시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거를 우리가 참인 명제는 그냥 두 줄 화살표로 쓰고요. 거짓인 명제는 두 줄 화살표 not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자,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말로 한번 해봅시다. 109번에 2번. 다음 문장 또는 식의 부정을 말하라 라고 했어요. 이는 소수가 아니다. 자, 이 녀석의 부정은 뭘까요? 그렇죠. 결론을 부정하면 돼요. 이는 소수이다. 자, 3번. 3 더하기 5는 7이다. 이게 명제인가? 명제예요? 그치. 3 더하기 5이면 7이라는 숫자가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치. 이것도 명제예요. 그럼 이거의 부정은 3 더하기 5는 7이 아니다. 그쵸? 자, 4번. A는 0 또는 B는 0. 자, 여기서부터 얘기할 거는 뭐냐면 어떤 조건에 대한 부정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조건들도 부정이 가능해요. 그치? 그죠? 루트 2는 유리수에 대해서 유리수라는 건 조건이었잖아요. 그치? 자, 들어봐 그냥. 들어봐도 돼요. 그냥 흐름 따라 가도 돼요. 유리수는 뭐였어요? 조건이에요. 그럼 그 조건에 대한 부정은 유리수가 아닌 나머지 영역에 해당하는 녀석이에요. 유리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세인이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유리수의 부정은 뭐예요? 조건의 부정은 뭐예요? 그 해당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유리수인 것의 부정은 무리수이거나 허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조건 자체도 부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4번에 보면은 A는 0 또는 B는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뭐는 뭐뭐이다 라는 명제가 아니죠. 그치? 그냥 하나의 조건인 거야. A는 0 또는 B는 0이라는 어떤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의 부정은 뭐가 돼? 부정은 뭐가 될까? A는 0이 아니고 그리고 B도 0이 아니다가 부정이 돼요. 이해됩니까? 괜찮니? 자, A는 0 또는 B는 0이라는 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는 거잖아요. 그치?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돼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녀석의 부정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다 0이 안 돼야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모든 경우가 되는 거죠. 이해되려나? 자, 뒤에 가서 집합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오히려. 자, 아무튼. 자, 5번. 5번도 X가 뭐냐에 따라서 만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조건은 만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어떤 식을 얘기하는데 5번은 어떤 조건이에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조건입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이 조건의 부정은 뭐가 되냐? 이 조건의 부정은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돼야 되죠? 오케이? 듣고 있니? 괜찮아? 5번에서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것의 나머지 부분,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x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6번도 역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의 부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건을 그러니까 조건의 부정을 얘기하겠다면 이 조건에 여기 나와 있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이 녀석의 나머지 부분을 가져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즉 x는 6번의 이 조건의 부정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또한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1번, 유제 1번하고 유제 2번, 1-1번하고 1-2번. 얘도, 봐봐요. 얘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풀 거 아니에요. 풀 거 아니고, 자, 같이 봅시다. 다 풀었으면 괜찮고요. 자, 1-1번에 1번. 8은 합성수이다. 이거는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명제죠. 8이면 합성수가 되느냐? 8이면 합성수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명제예요. 자, 그럼 이거의 부정은 뭐예요? 8은 합성수가 아니다. 오케이. 자, 3은 B의 약수이다. 3이면 B의 약수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이거의 부정은 3은 B의 약수가 아니다. 그죠?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x라고 하는 것은 참거짓을 우리가 뭐가 정해진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정은 뭐예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4번 a, b는 0이다. 자, 이 녀석의 부정은 뭐예요? 당연히 a,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4번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A, B가 0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지? 그럼 그 녀석의 부정은 뭐라고요? 위에서 얘기했어요. 승호야. A는 0이다 또는 A는 0 또는 B는 0이다 라는 이 조건의 부정은 뭐가 되죠? 그렇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고. 자, 5번. A는 B는 0이다 라는 이 조건의 부정은 뭐가 돼요? 서영아. A는 B는 0이다. 이 조건의 부정은 뭐가 될까? A는 B가 아니고 A는 0이 아니고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 아니다. 그리고 A랑 B가 아니다.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정이 돼요. 그래서 자, 1-2번 봅시다.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라. 자, 9의 약수는 4개이다. 맞습니까? 자, 9의 약수는 4개가 아니다. 이게 부정이죠. 그치? 그죠? 그러면은 아무튼 말이 그래요. 자, 넘어갈게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합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런 조건들 있죠. 이 조건들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은 전부 다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이 무조건 존재를 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송태주 T의 수토 클래스이면은 이 5명이 집합으로 이제 있는 거예요. 물론 누가 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버전으로는 아무튼 자, 구주입에 등록한 학생이다 라는 조건도 역시 뭐가 될 수 있어요? 집합이 될 수 있죠. 구주입에 등록한 학생들 전체를 집합으로 하면 되잖아. 맞죠? 맞습니까? 그죠? 얘들아. 그래. 아무튼. 자, 서진우라는 조건, 서진우이다라는 조건도 진우가 혼자 들어가 있는 집합이 될 수 있고, 잠실 여중에 다닌다라고 하는 이 조건도 역시
잠실여중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을 집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거를 봐봐요. 이때 두 개의 조건이 있을 때, 자, P이면 Q이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그 그룹,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조건 P가 있다고 하면은, 조건 P로부터 만들어지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진리집합. 그리고 보통 이 녀석은 요 놈을 따라서 라지 P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오케이? 그럼 이걸 왜 나타냈을까? 이거는 우리가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데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 명제를 한번 볼게요. 자, 송태주 T의 스토클라스의 집합에 5명이 들어가 있죠. 그치? 이 사람들은 구주입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의 뭐가 됩니까? 부분집합이 되죠. 그치? 그죠? 즉, 요거를 만족시키는 이게 명제가 참이다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은 바로 이 녀석의 진리집합 P가 이거 또 가정이라는 얘기 안 했구나. 아무튼 P가 Q의 그러니까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거짓인 명제를 한번 봅시다. 서진우라고 하는 학생은 이 집합이 있죠? 잠실여중에 다니는 학생들의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뭐 한 몇백 명 되겠죠? 1000명 되나? 아무튼 1000명 안 되나? 안 될 수도 있겠네. 아무튼 이런 집합이 있는데 진우 집합이 R이에요. R인데 진리집합이 R인데 진우는 잠실여중에 다니는 학생들의 집합 뭐예요? S라는 집합에 부분집합이 안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예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명제는 조건 to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 조건을 진리집합으로 녹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조건 to 조건에서 이거 얘기를 했었어야 되나? 아무튼 조건 to 조건이라고 얘기할게요. 여기 조건을 앞에 나온 조건을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뒤에 나온 조건을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이면 P이면 Q이다라는 게 참이면은 무조건 이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 라지 P는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 라지 Q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오케이? P, Q가 참이면 라지 P는 라지 Q의 부분집합이 무조건 되고요. 만약에 얘가 거짓이다 라고 하면은 요 조건에서 조건 to 조건에서 가정의 조건, 결론의 조건이 있는데 이 가정의 조건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조건의 진리집합에 부분집합이 안 되면 이건 무조건 거짓이에요. 이해되니? 자, 말로만 하니까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서 문제를 좀 볼게요. 우선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먼저 구해봅시다. 자, 2번에서 여기 해당하는 조건을 우리가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찾아볼 거예요. 자, 2번 전체 집합이 1부터 7까지의 자연수예요. 자, 그리고 이때 P라는 P라는 조건이 X는 6의 약수이다예요. 이건 6의 약수이다.
자, 쉬워요. 자, 그냥 따라오면 돼요. Q라는 녀석은 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를 먼저 구해봅시다. 그걸 우리가 라지 P라고 얘기하는데 이 집합의 원소는 뭐가 됩니까? 요 명제를 만족시키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뭘 찾아라고요? 모든 원소를 찾아서 넣으면 돼요. 그게 진리집합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 여기에서 2, 3, 6이 될 거고요. 자,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니? 2부터 6, 4,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그런데 전체 집합이 이거니까 요걸 만족시키는 모든 원소를 진리집합 Q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하고 3하고 4하고 5가 있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not P. 자, 이 조건의 부정이 되는 그 조건의 진리집합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P라는 조건을 부정했어요. 그럼 얘는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P라는 조건을 부정했어. 부정했다고 하면 이거 이외에 나머지 녀석들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집합에서 뭘 써요? 여집합을 쓰죠. 그치? 그래서 얘는 P의 여집합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 얘는 요 놈을 제외한 모든 녀석들이 P의 부정 조건의 진리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4하고 5가 있겠죠? 7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야. 진리집합을. 오케이? 자, 두 번째. not Q. not Q는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Q의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얘는 2, 3, 4, 5를 제외한 1하고 6하고 7을 진리집합으로 가집니다. 자, 세 번째. P 이고 Q이다 라는 걸 봅시다. P 이고 Q이다. 얘는 뭐예요? P도 만족을 하고요. P 이고 Q이다는 P도 만족하고 Q도 만족한다는 거죠. 그치? 이건 뭐겠어요? 집합에선 교집합의 영역이죠. 교집합. 오케이? 그래서 P이고 봐봐요. P이고 그리고 Q이다 라는 조건을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라지 P 교집합 Q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녀석은 2와 3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4번 P 또는 Q이다. P 또는 Q. 자,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진리집합은 얘는 P를 만족시키거나 또는 Q를 만족시키는 조건을 얘기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P 또는 Q를 만족시키는 집합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합집합을 쓰죠. 그치? 그래서 P 합집합 Q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2, 3, 1, 2, 3, 4, 5, 6이 됩니다. 자,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 지리하긴 하지만 바로 좀 해볼게요. 얘는 P 또는 not Q. P 또는 not Q.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요? 라지 P 합집합 Q의 여집합. 자, 그리고요. not P 이고 그리고 not Q이다. 이건 뭐예요? 얘는 P 교집합 Q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얘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얘가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거든요. 그럼 얘는 다르게도 쓸 수 있어요. 어떻게? P와 not P 그리고 또는 Q라는 녀석으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not이 아닌가? 그렇죠. not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케이? 자, 아무튼 요건 뭐 나중에 생각하시고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유제 2-1번하고 2-2번을 빠르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유제 2-1번, 2-2번 빠르게 표현해 보세요.
뭔가 애매하니? 뭔가 와닿지 않아? 응? 응? 이해가 안 된다고? 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그냥 제가 진짜 심플한 예제를 들어볼게. 제일 쉬운 거는 이렇게 봅시다. 잠실 중 학생은, 자, 명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잠실 중 학생은 사람이다. 명제죠. 그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잖아. 강아지를 잠실 중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로봇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뭘로 판단해요? 참실중학생의 모든 집합이 사람의 집합에 다 포함되면은 참이겠죠. 당연히. 맞죠? 맞죠? 이거예요, 결론은. 결론은 이거야.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명제에다가 P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잠실중 학생이라는 녀석의 조건으로 잠실중 학생이다 라는 조건, 그리고 사람이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P이면 Q이다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명제는. 그쵸?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 집합,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이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나타낸다고. P, 라지 Q로. 오케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넘어가서 뒤에 밑에 건 다 했어요? 2-1번하고 2-2번? 일단 진리집합을 구해봐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일단 구해봐요. 2-1번하고 2-2번에서. 자, 2-1번에 1번. x는 6보다 작은 자연수이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뭐가 돼요? 이걸 P라고 할게요. 그러면 1, 2, 3, 4, 5가 되겠죠? 자, 2-1번에 1번. 대충 좀 쓸게요.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해봐요. x는 12와 8의 공약수이다. 자, 그러면은 x라는 놈은, 자,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표현하면은 얘를 만족시키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1, 2하고 뭐냐? 공약수 뭐 있지? 1, 2, 3, 뭐 6, 뭐 이렇게 있겠죠? 만족시키는 녀석만 찾으면 돼요, 진리집합은. 자, 3번. 2x 플러스 1은 0이다, 7이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건 조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걸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진리집합은 뭐가 돼요?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3x-2가 1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걸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P는 어떻게? x가 넘겨서 1보다 크다 를 만족시키는 이런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집합으로 표현만 하면 진리집합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2-2번 2-2번 보시면은 첫 번째, 자, P라는 녀석의 진리집합이 나와 있고 Q 진리집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X가, 원래 P라는 집합은, 자, X가 뭘로 되어 있어요? 2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고요. Q라는 집합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때 1번에서 X가 2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P 또는 Q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P 또는 Q로 표현하면 이 집합을 이걸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얘의 진리집합은 요 놈의 여집합이잖아요. 그치? 그치, 서영아? 아니, 일단은 봐봐요. 일단 이렇게 봐봐요. 이게 와닿지 않으면 이렇게로 봐야 돼요. 일단은 진리집합이 뭔지부터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적용해가지고 문제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봐도 돼요. 우선은.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뭐예요? P의 여집합이에요. 이 진리집합은.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 하고요. x 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요 식에다가 자, 이놈하고 x는 2보다 작고, 그리고 해석해보면 이런 거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에이?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x가 2보다 작다는 p의 여집합이고요. 그리고는 교집합이에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q의 여집합이 됩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여기다 그냥 쓰면 되겠다.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뭐예요? 요 놈을 만족시키거나 또는 얘를 만족시키는 거니까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냥 이렇게 일단 보세요. 조건이 달려있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라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자, 요거까지만 하고 또 쉽시다. 111페이지까지만 하고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 갈게요. 오케이? 선생님 왜 15분이 아니라 10분이에요? 라는 그 표정. 자, 15분은 좀 많잖아. 오케이, 15분 쉽시다. 뭐 쉬면 되죠. 그 대신에 뭐 빡세게, 그 대신에 쉬고 나서 집중 잘 하시고, 좀 약간, 어디서부터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다들 약간 매탱이가 살짝 어디 갔어. 응? 구주일배가 8시간 시켜서 그렇다고?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명제 P이면 Q이다. 명제는 P이면 Q이다. 조건 투 조건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에 대한 참거짓을 판별을 할 건데, 참거짓 판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근데,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이 조건들의 진리집합이 부분집합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진리집합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 거예요. 봐봐. 자, 얘들아. 자, 뭐 쉬우니까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 자, 그러면은 x가 3의 배수이다. x가 3의 배수. 3의 배수이다. 이면은 x가 6의 배수이다. 자, 얘는 거짓이죠. 그치? 딱 보기에 거짓이잖아. 이걸 만족시키는 게 3, 6, 9 이런 녀석인데 이게 전부 다 얘를 만족시켜? 안 시키죠? 이거이면 이거이다라는 게 만족이 됩니까? 이거 중에 3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P라는 집합으로 보시면은 P라는 집합이 3, 6, 9 뭐 이런 녀석이잖아요. 얘가 Q, 요걸 이제 Q라고 본다면 Q라는 녀석, 즉 뭐 6, 12 이렇게 나온 녀석의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조건이 뭐예요? 이걸 P라는 조건으로 잡으면은 P 조건은 x는 얼마예요? 1이죠. x는 1이다. 그렇죠? 1이라는 조건은 진리집합이 돼요. 이걸 만족시키는 x에 대한 조건. 진리집합. 자, 이면은 뭐가 된다? x는 1이다. 그럼 이거는 그냥 q라는 진리집합도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러면은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참. 이놈은 거짓. 자, 단순한 구조예요. 봐봐요. 세 번째, 4의 약수는 모두 짝수이다.
4의 약수라고 하면은 얘는 뭐예요? 요 놈을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1하고 2하고 4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짝수인 녀석의 진리집합은 4의 약수이면 짝수이다. 짝수의 진리집합은 2랑 4랑 6이랑 이런 녀석들이 있죠.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부분집합, 요 놈의 원소가 되는 부분집합의 관계를 이루면 얘는 참인데 1이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어서 부분집합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그 P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면 여기 잘못 썼어. 마이너스. 요걸 보고 이렇게 써버렸어. 아무튼. 오케이? 자, 4번 볼게요. 4번. 여기서 x제곱이 25면 x는 5이다. 자, x제곱이 25이면은 x는 5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녀석의 조건은 뭐가 됩니까? x는 마이너스 5,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5, 5라는 녀석이 원소인 집합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5가 원소인 진리집합에 부분집합이 안 되죠. 잘못 썼다. 이거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얘는 거짓인 겁니다. 당연하죠. 왜? x제곱이 25라는 x가 마이너스 5 또는 5가 있는데 이거라고 해서 이게 만족을 하느냐?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그걸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5번 정삼각형은 이름의 삼각형이다. 패스 할게요. 이거는. 자, 유제 3-1번. 자, 다음 명제를 참과 거짓으로 판별해 보시고요. 판별할 때 이게 그러니까 이 녀석의 진리집합을 표현해가지고 한번 얘가 참이라고 한다면은 얘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 보시고 거짓이라고 하면 얘가 부분집합이 아닌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부분집합이 아닌 이유. 즉, 거짓인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차인지 거짓인지 알 것 같거든요. 응. 근데 포함 관계를 못 나타내겠으면 어떡해요? 포함 관계 예를 들면 3번은 거짓이라는 걸 알겠거든요. 근데 포함 관계 어떻게 나타내요? 자, 부분집합이 되지 여기서 얘기할 게 사실은 그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얘기할 게 있어요, 사실은. 다 했습니까? 일단 참고집 판단만 해보세요. 네? 참고집 판단해봐. 설명할게. 왜 그렇게, 그러니까 왜 부분집합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일단 참거짓을 판별해 볼게요. 자,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 맞습니까? 거짓이죠? 뭐가 있어요? 2가 있죠. 자, x가 3의 배수이면 x 플러스 1은 짝수이다. 거짓. 그쵸? 6 같은 녀석도 있잖아요. 6, 뭐 이런 녀석들. 9. 9가 아니라 6하고 12 뭐 이런 녀석들. 자, 그래서 거짓이고요. a제곱은 b제곱이면 a는 b이다. 거짓이죠? 그치? 자, ab가 0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거짓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봐요.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뭘 보여주면 됐어요? 부분집합이, 그냥 어떻게 했어? 안 되는 거 그냥 얘기했죠. 방금도 3의 배수 12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거짓인 것에 증명이 돼요. 그냥. 오케이? 그럼 거짓인 거는 뭘로 증명이 가능하냐면 안 되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 돼요. 오케이? 부분집합을 얘기할 때도 P라는 집합이 있는데 P 집합에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단 하나라도 있으면 봐봐. 단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부분집합이 안 되잖아요.
그치? 요놈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거짓은 판단이 가능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런 놈들을 우리가 반대되는 예라고 해서 발레라고 해요. 발레. 오케이? 그래서 거짓은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웃은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 발레 뭐 이런 거 생각한 건 아니겠지? 그러면은 너무 아재스럽잖아. 아무튼 그래서 발레는 뭐냐면 요걸 만족시키지 못하는 단 하나의 뭔가만 찾아내야 돼요. 아닌 것 같다? 그럼 하나를 찾아내면 돼. 발레를. 안 되는 이유를. 오케이? 자, 오케이. 자, 8시 55분입니다. 2시 55분이면 너무 슬플 것 같지? 자, 8시 55분, 15분 쉬고 10분에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선택티가 없었다고? 너희들의 그 포인트를 내가 참 따라잡고 있죠. 그래서 얘랑 계속 있었어요. 저 사실 발레랑 비슷해요. 역시 너는 약간 개그의 아재 기운이 쌤 누룽지 영어로 뭐라 하지 아세요? 누룽지? 바비브라운. 뭐라고? 누룽지가 바비브라운. 누룽지가 바비브라운이래.